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 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성빈입니다. 오늘 저는 휴먼도시 과장님과 질의 답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도시 과장님 답변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장 관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개발 행위 중에요. 위법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휴먼도시과로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7월 1일자로 발령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다 파악은 되셨습니까? 제가 뭐 한 달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했는데 파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악은 되셨습니까? 되셔야지 제 질문에 일단 대한 제가 답변이 아는 될 데까지 거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개발 행위 중에요. 토지의 형질 변경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휴먼도시관 박봉수입니다. 저희들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형질 변경 그러니까 행위 허가가 있고요. 개발 행위 허가 두 건으로 나눠집니다. 그 개발 행위 허가는 그 일반 지역에서 행하는 이제 토지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라든지 그때 이제 개발 행위 허가고요. 그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는 행위 허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 이제 토지에 대해서 형상이라든지 어떤 이제 성토, 복토, 절토, 뭐 이제 시설물 이렇게 설치하는 일련의 그 행위들이 다 그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하는 개발 행위 및 그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이 됩니다. 국계법에 보면요, 개발 행위의 허가 안에 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네, 뭐 토석의 채취도 있고 건축물의 건축도 있고 토지 분할 뭐 녹지 지역 아까 얘기한 그린벨트 지역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 개발 행위 허가 부분의 한 부분으로 형질 변경이 들어갑니다. 그죠? 네, 예, 예. 주로 경작을 위한 경우로 네 많이 지정할 수 네,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경작을 위한 개발 행위를 그죠? 토지의 형질 변경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기장군은 부산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네, 그렇죠. 따라서 면적이 이렇게 넓으니까 따라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든지 그 건수가 다 구보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예. 어제 제가 질문지를 전달 드렸습니다. 질문지를 전달 드렸는데 그 질문지에 언급했듯이요. 먼저 기장 관내 토지의 형질 변경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파악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요. 형질 변경의 빈도가 얼마나 잦는지 또는 허가받은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한 불법의 퍼센테이지가 전체 허가 건수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형질 변경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횡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 사실 그 좀 많이 광대합니다. 네네. 광대한데 저 사실은 그 관내 형질 변경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답변하는 게 조금 이렇게 이해도 시켜주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어제 사실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통화가 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아,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럼 우리 허가 현황이나 허가 절차 그리고 그 위법상 조치 이런 사항에 뭐 대충 현 실태를 설명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자 답변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네네. 참고로 이제 그 최근 5년간에 우리군 휴먼 도시가의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토지행질 변경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일단 19년도 제하고 18년도 평균을 내면은 토지행질 변경허가 연 평균 142건이 되고요. 건축 협의 건수는 연
1016건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개발 및 행여가 형질변경팀이 한 3명으로 따지면은 그 1인당 그 월 평균 처리 건수가 한 4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그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저희들이 그 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판단하고 개발행위를 시행하고 그 저희들이 그 준공검사 순화합니다. 준공검사를 나가서 그 이제 허가받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자기들이 설계해낸 거가 맞지 않다든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그 위법으로 해서 이제 원상복구라든지 이렇게 시정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집이 같은 그리고 이제 무단 형질 변경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50cm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영농을 위해서는 50cm를 복토가 가능하든지 뭐 이제 절토가 가능한데 특히 영농 부분에서 이제 많이 적발이 되는 게 이제 그 이제 지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절토를 할 수 있어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 시설물이라는 이제 그 옹벽이라든지 그 이제 석축을 쌓는 부분이 이제 면적이 이제 50평방 입방평방미터 오버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위법사항 된 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조금 그 부분이 아직 미약한 부분이 네,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형질 변경된 그 형질 변경에 관련해서요, 특히 복토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몇 번을 요청을 했는데 기본 아주 단순한 자료 말고는 이 자료 정리 자체가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서에서. 그러니까 예전 자료들을 다 끌어내 와야 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돼서 고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시정 명령이 어떻게 들어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부서에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답변을 듣고 제가 든 생각이 그러면은 부서에서는 형질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간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불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형질 변경된 그 집원 몇 군데를 그 전에 형질 변경 허가에 대한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서에서 그죠? 기장군 관내에서 업체에서 형질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기 전에 부서에서 혹시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가십니까? 일단은 그 허가가 들어오면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 허가 사항하고 주변 여건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허가를 그러니까 내주고 그거를 서류상 안 그러면 이런 도면으로만 확인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직접 가셔서 현장에 가셔서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허가 부분을 내주시는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당연히 현장을 갑니다. 근데요, 형질 변경된 집원 몇 군데를 제가 살펴보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곳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복토한 토지의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 1층을 아예 지하로 만들어 버리는 복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송정 쪽 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는데요. 아니요, 이천 쪽의 얘기를 합니다. 예, 이천리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복토에 대해서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저한테도 민원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진정서도 넣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허가 이전에 부서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폈더라면 그런 잘못된 복토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한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허가를 들어올 때 네. 성토를 할 경우에는 한 1m를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하다가 이제 그 행위자하고 뭐 자기들 하면서 이게 자기들 신청한 것보다 그렇죠. 허가받은 것보다 예, 예. 오버해서 하는 경우가 들어오거든요. 행위자의 불법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불법으로 그 건물이 1층 건물이 지하로 만들어져 버린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뭐 그거는 뭐 네네. 예, 그런 경우 또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받고 업체 행위자가 개발 행위 중에 형질 변경 즉 복토를 끝내고 나서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네. 그 준공 허가를 내기 전에
혹 부서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복토에 사용된 흙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영농을 위한 복토로 허가를 받았으면 그 토질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부분도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업체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토질에 대한 흙에 대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형질 변경권, 복토나 성토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확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아니면 일부분만 하시는 아, 겁니까? 그럼 건너뛰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가 조건을 낼 때 어떤 영농을 위해서는 영농에 적합한 토지를 하라고 저희들이 조건을 부과를 합니다. 네. 그 조건의 부과에 대해서 그 위법행위가 발생이 되면은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정 명령을 내고 있고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검사를 한다든지 중간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좀 전에 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가 그 예를 들어 토질에 영농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 뭐 예를 들어 악취가 나는 흙을 갖다 붓다면은 그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면은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해당 과하고 과장님, 같이 정리를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있을 때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죠?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료 채취라든지 해서 이게 정말 그 영농을 위한 복토가 맞는지, 안 그럼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토를 한 건지에 대한 그런 조사들을 준공허가를 내주기 전에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네. 조금 좀 미약해서 내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은 저희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가 조건에 전부 다 그 해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 면밀하게 안쪽까지 들어가서 이 자료를 받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린 거는 좀 양해해 주시 바랍니다. 일부 지번에 대해서는 전혀 하질 않았더라고요. 조사 자체를 민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시정 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후에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하나 제가 조금 궁금하고 이상한 부분은요. 불법 복토가 확인된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 분명히 불법이고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취하는 행정 조치의 형평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불법이 행해진 지번 몇 군데를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나리 모 번지입니다. 2015년 4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영농을 위한 복토로 허가를 받았고 17년 2월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에서 성토고가 초과했단 말이죠. 2017년도 5월에 다시 고발 조치를 했고요. 2018년도 1월에 시정명령 및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2018년도 3월에 시정명령을 촉구했고요. 2018년도 4월에 다시 시정명령을 촉구합니다. 2018년도 5월에 다시 시정명령을 촉구하고 사업장 준공을 촉구합니다. 2018년도 6월에 위법 행위에 대한 2차 고발을 합니다. 2018년도 7월에 강제 이행금 부과를 예고하고요. 2018년도 8월에 민원사항 알림 및 조치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제대로 된 행정을 하셨습니다. 마나리 지번에 대해서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게요. 2278-1번지, 2278-3번지, 2215-1번지, 2279번지, 179-1번지에 대해서는 그냥 두셨더라고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에 개발 행위를 허가를 했습니다. 영농을 위한 복토를 하셨고요. 복토에 허가를 받았고요. 허가 기간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입니다. 2017년 5월에 무단 성토구 높이 초과죠. 무단 성토가 발견이 돼서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무단 성토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 이상 동안
아무런 시정 명령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2 115-1번지 같은 경우에는 허가는 받았지만요. 이제 이행 보증금을 끊지 않았나요? 이게 자료가 부존재하다는 것은 이 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 이행 보증 증서가 있을 건데 아니요. 그 정서가 자료를 찾지 못했다. 잠깐만요. 예. 이게 허가를 받아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서 고발 조치까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행 보증금 그 보증서를 갖다가 제대로 관리해서 찾지도 못할 정도 같으면은 이거는 애초에 이행 보증금을 안 받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착공계도 제출되지 못했죠. 착공계도 없고 이행 보증금 증권도 없습니다. 근데 저 그러니까 이 건건마다 네. 다르게 시정명 행정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2017년도 이것도 7월에 고발되고 난 이후로는 어떠한 명령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2 179-1번지와 179-9번지는 이거는 허가받지 않은 허가 자체가 안 된 불법 성토입니다. 불법 복토입니다. 불법으로 복토를 했는데 허가도 안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9월 이후에요. 그때 고발 한 차례 하고 지금까지 원상복구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취했다라는 자료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시죠? 네,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만화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지번에서는요 끊임없이 시정 조치하고 고발하고 강제 이행금 부과를 하겠다고 하시고 이런 제대로 된 행정을 집행을 하시는데요. 유독 이천리 부분에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이천리는 불법 성토된 토지 위에 불법 건축물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강제 이행금만 지주한테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년째 업체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정 명령도 고발 조치도 취하지 않고요. 원상 복구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심지어 제보를 해주신 어떤 주민의 말에 따르면요. 영농을 위한 복토로 허가받은 토지의 영농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질의 흙이 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 불법 복토가 이루어진 토지 바로 아래에 미역 다시마 말리는 건조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건조장에 비가 올 경우에는요. 굉장한 피해가 있다고 주민들의 반발들이 큽니다. 제가 직접 이 이천리 이 번지들을요. 수차례 가봤는데요. 아직 원상복구 안 돼 있고요. 원상복구가 안 됐으니까 준공이 안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네. 예. 그리고 이천리 제가 말씀드린 번지가 이 허가받은 3건으로 지금 불법 조치가 돼 있는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 덩어리의 땅입니다. 한 덩어리의 땅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 덩어리에 지금 펜스만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행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이천리에는 어떠한 특혜라는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만히 두는 자체가 특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말 중에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 만화리 부분은요. 네. 그 저희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행정허가를 받는 지역이고요. 네. 그 이천리는 일반 지역으로 해가지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지역입니다. 이 두 개 차이점은 아까 의원님이 설명했듯이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이고요. 그 이천리 같은 일반 지역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시정 명령하고 계속 했다가 안 할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그 고발된 게 경찰서에 저희들이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 올라와서 기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약식으로 벌금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으로 종결이 됩니다. 아니요, 만학에 매년 강제 이행금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한 거는 내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내년에 또다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또 똑같은 절차를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어요. 예, 과장님 제가 만화리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른 지번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들은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불법 복토 성토 부분 말고요. 다른 개발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 제가 말씀 아니요, 잠깐만요. 네, 제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천리에 대한 이 부분을 2년 동안 지금 아무 문제 제기 안 하고 그냥 두고 있는 이 부분이 행정상, 행정조치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나면 사실은 일단락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 거는 과장님이 예, 지금 네. 와서 보는 게 아니라 부서의 전반적인 이런 불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는 과장님으로서의 부서의 장으로서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와서 저도 업무를 파악을 해서 보니까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전 말씀드렸듯이 개발장 구역은 뭐 고발도 하고 벌금도 맞고 또 저희들 행정벌이 이제 이행강제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일반 지역은 저희들이 일단 고발을 하고 나면은 그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온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대규모의 행길 변경 불법했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서 확인을 합니다. 하고 잠깐만요, 과장님. 네. 1,900평입니다. 아니, 대규모 그러니까. 아닌가요? 1,900평입니다. 그 그러니까 일대가. 비가 온다든지 이럴 경우 대규모 그 행길 변경 사업장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또 그 행위자 보고 동료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 금방 의원님 제가 와서 조금 모순이 이 두 지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지역하고 개발 제한구역은 좀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좀 끝나다는 부분을 저도 와서 보니까 저도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그 똑같은 형평성을 줄 수 있느냐고 저도 검토를 좀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네. 그런 고민을 네. 하셨다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후에 제가 더 알아보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텐데요. 부서에서도 개발 제한 구역이든지 네. 일반 부분이든지 간에 형평성에서는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고 일반 지역이라고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다르겠죠. 같은 원칙으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제가 과장님 말씀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국계법에 대해서 한 가지 읽어 드릴 텐데요. 네. 예, 개발행위 허가 이행 보증에 대한 국계법입니다. 앞에 부분 제외하고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 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 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 대집행에 따라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행 보증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불법이 이루어진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이행 보증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행 보증금 서류조차도 지금 받았는지 안 그러면 받았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업무를 어떻게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태만하셨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죠. 의원님 예. 요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서류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허가가 나갈 때 이 이행 보증금은 무조건 필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없다면 허가가 안 나가는데 예, 아니요. 필수 네, 조건이 네, 맞는데 네.
불법입니다. 예. 불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은 일반 이행 보증금 부분에 없죠. 대해서는 예, 그냥 따로 관리를 하시더라도 불법에 대한 부분에서는 따로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를 갖다가 제가 한 달 전부터 지금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거는 제가 파악할 때는 이행 보증금을 끊지 않았다고밖에 파악을 할 수 그렇게밖에 생각을 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2002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론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계법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요, 불법이 발견되었을 때 허가와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죠?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고요. 예, 일단은 저 예,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 복구를 명하고 제가 예, 끝까지 네, 네,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알겠습니다.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허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요.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고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치는 원상 복구, 원상 회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계법 제60조 제3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경찰 고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국계법 제140조에 따라서 경찰 고발이 들어갈 수 있고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제가 기장군에 질문을 드렸더니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셔서요. 타구에 부끄럽지만 타부에 가서 타구 공무원을 앉혀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왜 기장군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 네 가지 행정 집행을 같이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원상회복 지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제 대집행과 경찰 고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죠? 기장군 조치 사항은요. 그런데 시정명령 한 차례 그리고 고발 1차 고발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기장군에서 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국계법 제133조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고요. 이 허가 취소는 원상복구 명령 전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안 했어요. 국계법 제140조에 따라서 고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간과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발은 2차 고발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계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을 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혜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사실 시간이 이렇게 조금 예를 들어 원상복구 회복 명령을 하면 한 30일, 60일 이렇게 1차, 2차를 하고 가고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허가 취소를 하고 이제 경찰 고발하고까지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금방처럼 이제 영농을 위한 형질 변경인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행 보증금 예치 금액이 엄청 작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 작아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강제 집행을 하면은 또다시 이 돈을 저희들이 구상금을 청구하고 받아야 되는데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강제 집행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그러면은 행정 대집행은 지금 사실상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 때문에 무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행위자가 행위자 스스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끔 강력한 시정 명령을 뭐 하루에 4-5번이라도 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서 행정 대집행을 돈이 없어 못 한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거 그냥 10년 20년 놔두다가 그냥 나중에 준공 떨어지고 어영부영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하고 같이 할 때 형평성 문제를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2차 고발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생각에 있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개발제한구역은 저희들이 매년 시정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매년 시정 명령을 안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년 내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직원들하고 그 업무 토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다 되면은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연강제 그러니까 저 강제 집행에 따른 그 예비비 형식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타 지자체에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기장군에는 네. 아주 횡행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불법에 대한 부분, 제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서에서는 굉장히 안이한 태도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십니다. 그 부분은 변명을 하셔도 실상 그게 맞습니다. 다구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네. 다시 네,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부서에서 노력을 하신다니까 네.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예. 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기장 관내 복토 행위자 즉 업체에서 복토를 행하면서요. 그 안에 건설 폐기물을 같이 매립하고 있다라는 제보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뭐 복토를 하는 곳에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은 안 돼 있는데 그 폐기물을 묻게 되면은 청소법에 갖고 엄청 큰 그렇죠. 벌을 받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복토를 하는 행위자들도 뭐 암암리에 밤늦게 안 움직이는 이상은 낮에 움직이면 들통이 나거든요. 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뭐 핑계를 대면은 아까 맨 처음에 저희들 건수가 너무 많다. 네.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을 우리 과 전체 업무니까 그 전체의 어떤 이런 효율적인 안배를 해서 자 그런 거를 재발이 발생 안 하도록 하고요. 그게 발생이 되면은 관련 부서하고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폐기물에 관해서 건설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다가 2015년도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폐기물 기장관 내에서 막 수천 톤이 매립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이 아주 안이한 태도로 우리가 눈으로 안 보니까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그냥 쓰레기 정도 있더라. 그 안에 폐기물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안이란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5년도고 지금 19년도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문제 제기가 그 당시에 몇 년 전부터 벌써 있어 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발빠르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폐기물이 안에 매립되는 부분들 이런 제보들이 안 들리게끔 했어야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해 주세요. 예, 잠시만요. 예. 허가받지 않는 지역에 건설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에는요, 요즘 굉장히 그 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요, 아주 중대한 범죄 하나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도 현재 기장군에는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라는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요. 혹은 봐주기식 특혜가 건설 폐기물의 마구잡이식 매립을 좀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그렇게도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과장님께요, 혹은 부서에 자세한 제보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도 제대로 밝히려고 노력하겠지만 부서에서도 현장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샘플을 채취한다든지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불법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지금까지 너무 안이하게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 등 행위자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게 시간만 지나면은 그냥 어영부영 대충 넘어가서 뭐 10년, 20년 지나면 준공을 받고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장군이 그리고 담당 부서가
이렇게 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자에 이렇게 이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끌려다녀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아까 지적하셨듯이 부서에 대한 인력 부족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요. 원칙에 입각해서요. 좀 더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들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업체 행위자가요. 그 누구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원칙에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 집행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원님 저도 규정에 맞게 지우침 없이 처리 규정에 대해 원칙을 세우고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잠깐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원상복귀 명령을 떨어뜨렸나요? 했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중장비들이 파내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에 그래서 아까 아마 그 집원 옆일 걸로 아는데 어, 옆에는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게 혹시 상관이 없는 제가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그 속에 뭐 폐기물이 들어갔다는 뭐 제보가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원상복귀 명령이 돼서 한다고 하면 관리 감독하에 그렇죠. 감독하에 그게 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과장님 잘 들으셨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님. 2분 예.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청년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문장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 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기장군에서는 특히 기획청렴실에서는 어떤 잣대로 바라보고 행정 조치를 취해야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직자는 선출직 공직자도 포함됩니다. 선출직은 어느 선출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관련 적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선출직 공직자 부분하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그 위법 사항이 중대 과실로 판명되면은 기장군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요. 지방의회 의원일 경우에는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그다음에 기장군의 회의 규칙에 따라 윤리위원회 협의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 달라는 그 겁니다. 두 가지가 연계가 됐을 때는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일반 법을 공직자와 예.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 사항에 같이 연루가 됐을 경우에는 같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위법 사항이 지방공무원법 없었습니까? 제69조 제2항이 없었고요. 공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대의 조례 규칙이나 직무상의 여부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했을 때는 징계를 요구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께서 예. 말씀하신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같이 적용을 합니다. 기장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예, 과장님, 예. 저희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지금 그걸 듣고자 해서 네. 실장님을 부른 게 아니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보다 엄중한 잣대로 들이밀어야 됩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보다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법 사항이 엄중하게 드러났을 하고 경우. 있습니다. 예.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저희들한테 아닙니까?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안 한 것도 없고 처벌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까지 제가 정하고 있습니다. 휴먼도시과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시지 부서에서 않았습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엄중한 파악했습니다. 잣대로 바라보고요.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승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부끄럽게 돌아갑니다. 자신의 태산 같은 허물에는 너무나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없는 허물도 억지로 뒤집어 씌워 이득을 꾀하려고 하는
타인에게 자신이 끼친 상당한 손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자신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10원, 20원만 아까워 절절 매는 사람들이 법 앞에 큰 소리 치는 세상이네요. 자신에게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자신의 금전적 혹은 또 다른 이득을 위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아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너무 많은 얘기들을 듣고 또 확인하였으니 이제 저는 하나하나 실체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민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